안녕하세요. 저는 창의와 놀이를 함께 융합하여 교육하고 있는 싱그짐센터 원장 강명주입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에 첫 시간인데요. 원장님께서 22년간 태권도 단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창의력 놀이 교육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태권도 지도자에서 창의력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22년 동안 태권도를 교육했던 지도자는 맞습니다. 초등학교, 또 유아, 그다음 입시생들, 그리고 대학 강의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스포츠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세련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려면 운동 강도도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매우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탈을 하는데,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놀이 교육을 일반 스포츠와 융합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지도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충분히 놀이 교육으로 통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접근을 해서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싱크짐 창의융합 놀이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창의력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일까요? 이걸 좀 거슬러 가면요,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때부터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조금 더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부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창의융합 인재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창의수학은 있고 창의과학도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재밌게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창의놀이는 왜 없을까? 이 부분들을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창의놀이를 한번 발달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의 특징, 그런 성향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요즘 아이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실 바깥 활동들이 지금 많이 유연해지긴 했는데, 보통 4세부터 7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힘들게 지나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아이들이 바깥 활동들을 많이 못하고 관계성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다 보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이 매우 많이 부족했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 스스로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도전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도 겪어보고 또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싱크짐은 어떤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싱크짐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움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한 부분들이 충분히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철학인데요. 놀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 도전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성장했을 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밌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궁극적인 교육 철학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도전하는 경험과 협력과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창의성이라고 그러면 총 5가지 영역들을 봐요. 유창성, 독창성,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의 저항이라는 5가지 요인을 보는데, 이건 이제 토렌스에 의해서 개발된 이 5가지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총 12가지 영역으로 나누긴 하는데, 이 12가지 영역 중에 예를 들면 저희는 자음과 모음, 이렇게 내용들을 모두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일의 단어들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뭐 사과도 찾아오고 뭐 수박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온 단어들, 자음 모음들을 갖고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을 구현하는 놀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 정말 창의력 교육의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물음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A와 B는 A, B야 답이 아니고 1 더하기 A는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즉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 우와, 그럼 잘했는데 또 이거와 이거와 함께 융합해보고 결합해보는 건 어떻게 답이 나올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생각의 깊이와 생각의 새싹과 나무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교육을 저희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원장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들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영상을 볼 구독자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말씀 드리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꼭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력 교육입니다. 지금 AX에서도 말을 할 때도 창의력이 없는 국가들은 앞으로 이제 국가 경쟁력에서 매우 많이 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창의력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AI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교육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창의력이 아이의 경쟁력이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방법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주의 창의력 놀이터에 이렇게 매일 아니면 가끔씩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들이 창의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꼭꼭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